전통적인 예전 수법, 그리고 카드 배송, 배달 앱 등을 사칭하는 이 원격 제어 악성 앱.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데 휴대폰 신종 보이스피싱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막을 수는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1억 원짜리 수표를 찢었다가 덜미가 잡힌 보이스피싱범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 이제 이거 강원도 강릉경찰서에서 최근에 이제 잡은 그 금융 사기범인데요. 이 사람이 보면 일단 이 A 씨가 B 씨라고 하는 여성에게 그 1억 2,700만 원 상당의 그 수표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 수표를 이제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아무래도 이거 사기당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것이 이제 지급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급하게 아마도 그 주거지의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신고받은 경찰이 결국 수색을 한 결과 바로 그 이 피의자의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이것을 찾았고요. 아마도 이 도난되고 또 분실된 수표의 경우는 10년이 지나서야 어떤 그 다시 발급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이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그런 걸 가려내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 범죄수사팀 수사관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범죄에 연루됐다고요? 검찰에서 문자 왔네? 빠른 시일 내 상기 연락처로? 이게 뭐야? 잠깐! 3570-8242 3570-8242로 빨리 사기 해결하세요. 네, 이런 일 저도 한번 당할 뻔했고요. 그래서 이 콜센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된다죠? 네, 010-3570-8242입니다. 원래 중앙지검에 있던 것을 대검 조직범죄과로 지금 넘겼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확인했으면 수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 그러면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관 이름 영장 이런 것들을 출석 요구서 이런 공문서 진위를 가리는데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010으로 시작했는데 이거는 바로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사기로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이 조금이라도 간다면 바로 이 전화번호면 24시간 대응합니다. 야,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이름, 영장, 출석 요구서 이것만 물어보시면 365일 24시간 내내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적어 두셨다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직접 출동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야 하는 그런 악질적 보이스피싱범도 있다고요? 예, 아마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어떤 금감원이나 검사를 사칭해서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상하다 어디 신고하려고 경찰에다가 112에다가 혹은 검찰에 1301로 이건 이렇게 신고를 하면 딱 전화를 받는데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기범들이 바로 직접 그 전화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심어놓은 그 악성 앱이 바로 그 나의 전화와 문자 이런 것들을 다 가로채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게 직접 가서 경찰서 가서 직접 어떤 신고를 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례도 보면 바로 그런 신고를 직접 가서 해서 그 악성 앱을 바로 경찰관이 그 검출해서 삭제하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큰 피해를 막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시고 경찰 부르셔야 됩니다. 자, 카드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를 저도 여러 번 받았는데 찜찜해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잘했네요. 이게 신종수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카드가 도착합니다 해서 아마 혹시 문자 받으신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실 텐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카드 배송이라는 걸 속여서 원격 제어 앱이 나의 스마트폰에 깔리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 검찰
금감원의 신고 전화까지도 가로채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의심이 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이 금전을 요구하는 데 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런 말하고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까 속지 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 들으셨지만 내가 발급한 적도 없는 카드 배송 연락이 오면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카드 배송원한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든가, 그다음에 기존 뒷면 카드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할 수 있고요. 공식 문자가 있는데 제 꿀팁을 하나 이거 영업 비밀 하나 방송했습니다. 네, 뭡니까? 이거를요,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은행 지점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됩니다. 아, 그럼 거기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는 뭐 털리면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 갖다 놓으면요. 거기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틀림이 없죠. 지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라 그러면은 못하면 이 사기고 여러분이 안심하게 찾을 수 있는 저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악성 앱을 잡아내는 경찰 앱이 있다고요? 예, 이거는 이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탐지하는 앱, 일명 시티즌 코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티즌 코난. 예, 이 시티즌 코난을 깔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앱을 내려받으면 어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우리가 악성 앱 또는 아까 우리가 예를 든 원격 제어 앱, 또 유사 원격 앱, 이런 스미싱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탐지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깔게 되면 많은 어떤 이런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앱이 되겠습니다. 네, 시티즌 코난. 전에 그 코난이란 영화도 있었고 이게 외국 건데 시민 코난이란 건데 이거 좋은 우리말에 놔두고 저희가 굳이 외국어로 했는지 제 생각입니다만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자, 아는 사람 전화번호를 사칭하면 깜빡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떠요. 자, 이런 수법도 있네요.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연락처 시스템을 이제 악용하는 건데 뒷자리 네 자리가 같으면 그 사람 이름이 뜬다. 그러니까 최양호 원장이 뜨네요. 예, 뜨는 거니까. 저한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금만 여러분들의 어떤 연락처가 지금 유출이 됐거나 하면은 이것들이 지인번호로 위장해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전화 표시가 없대든가 이런 완전 동일한 번호 여기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하고 일단 모르는 전화 오면은 안 받으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이 박성원 의원 이렇게 뜨면 받게 돼요, 저도. 받게 되죠. 네. 네. 그렇게 요새 보이스피싱범들이 아주 치밀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보이스피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만들 때, 개통할 때 위변조 여부 이걸 확인하는 절차 더 철저해졌다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 그 휴대전화 개통할 때 가면은 거기서 직원이 그 신분증 좀 주시죠 하면 그렇죠. 신분증을 주면 거기서 확인하는 게 이름, 주민번호, 발급 일자 이런 것을 두드려 봐서 이게 위조된 게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 맞는 신분증이구나 본인이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꼭 사진과 그걸 보더라고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진은 지금까지 이제 육안으로만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고 사진까지를 같이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조회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청 또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또 행안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실제의 그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같이 사진도 동시에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는 이렇게 앞으로 그런 보안을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민증, 운전면허증에 다 적용이 되고 훼손된 거는 좀 안 된다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훼손이 되면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다른 정보의 조회에서 어떤 이게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완전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새 신분증이 없으면 이거 빨리 또 경찰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히 우물쭈물하다가 피싱범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의 본인 확인 시스템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 지금 새로운 이 확인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거죠? 네, 지금 본인 이제 이 뭐 신분증 사진까지 갖다 놔서 이게 이제 위번조가 되니까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문자만 가는 거에서 이 소위 말하는 보안 수준을 높인 그런 앱들을 지금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훼손되면은 좀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도 다 하고 안면 증식하는 거라든가 지금 사실 기존 신분증을 스캐너해서 하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짜 신분증하고 이게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기 국가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대조를 해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게 연내 시범 서비스하고 2025년 1월부터 한다니까 네. 사실상 뭐 많이 남았잖아요. 8개월 정도. 예, 근데 이거는요 베타 테스트를 꼭 해야 됩니다. 아, 베타 예, 테스트. 예,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인식 도해가 굉장히 높은 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쳐서 나가야지만 우리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원 의원, 최양호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